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들은 왜 이렇게 수준 차이가 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는 연봉 6천 받고 누구는 사이닝 보너스 받았다고 난리가 나요. 근데 반면에 여전히 개발자 커뮤니티에 부정적인 얘기들도 많아요. 난 다신 개발자 안 할 거야. 여길 떠날 거야. 뭐 등등등 말이 되게 많죠. 박봉의 개발자는 다시 안 한다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반면에 의사는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똑같은 전문직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유가 개발자는 국가 면허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의사는 국가 면허가 필요해요. 의대는 수능 커트라인도 높고 평균적으로 엄청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기까지 평균 10년 이상 소요가 되고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그런 공부들이 굉장히 많이 해야만 할 수 있는 건데 개발자 2개월 만에 개발자 만들어준다고 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뭐 할 말이 없죠 진짜.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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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실 현타 와요. 이런 거 볼 때 이게 정말 이거 대중들도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업가적인 관점에서는 대중들에게 맞춰주는 게 맞죠. 소비자한테 맞춰주는 게. 근데 그럼 하루 만에 개발자 만들어준다고 하지 그냥.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2개월 만에 개발자 만들어서 진짜 취업을 했다. 또는 뭐 4개월 만에 만든다. 6개월 만에 만든다. 근데 그게 진짜 좀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답이 없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2개월, 6개월 빨리 배웠어. 개발자가 됐어요. 그래서 연봉 3,200만원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것도 최저시급 올라서 그런 거지. 한 2,800 정도 될걸요. 최저임금 올초하면 2,600이었나? 최저로 하면 옛날에 1,800 막 그렇게 받았었거든. 저 처음 시작할 때는 저 맨 처음 시작할 때는 1,200도 못 받았어요. 되게 조금 받았었어. 근데 이제 그때는 최저임금 이런 게 지금처럼 노동자법이 좋지가 않아서 뭐 그때는 뭐 적게 줘도 상관없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3,200으로 시작해. 그럼 3,200으로 시작을 해도 매년 연봉 상승이 300 정도면 그냥 무난하거든요. 중소기업 기준으로. 대기업은 3,200을 주는 곳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중소기업 기준이죠. 2개월, 6개월 개발 딱 배워가지고 대기업은 웬만하면 꿈도 꾸지 마세요. 일단은 말도 안 되고, 기본적으로 학력이 미친듯이 좋거나 막 그렇지 않는 이상, 아니면 그냥 태도만 보고 뽑아주지 않는 이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3,200만원에 매년 연봉 300만원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얼마야? 10년 뒤에 6,200만원 정도 되는 건데, 매년 연봉 300 상승이면 이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중소기업 기준으로. 그러니까 근데 과연 300 상승할 수 있을까? 동결되는 사람도 많이 봤는데 나 회사 다닐 때. 그러니까 나가든 말든 우린 동결이다 이렇게 하면은 기분 나빠도 나간 사람도 있었는데 뭐 나가서 잘 됐나? 아니 전혀. 그 사람은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2개월 6개월 배워서 가면은 진짜 최소한만 배우는 거예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도 좀 손해 본다라고 생각하고 뽑는 거야. 얘 어떻게 뭐 좋아지겠지 생각하면서. 근데 그게 좋아질 수가 있나? 회사에서 일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일정에 쫓기면서 체계적으로 공부 잘 못해요. 그래서 그 옛날에 제가 막 이런 얘기 하면은 팀노바에서 노프 팀장이 하는 얘기가 일리가 있나요? 뭐 이러면서 뭐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현업에 가면 성장하지 못한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딱 제가 말하는 말의 그런 서두는 다 자르고 그런 특정 상황에 대한 이런 서두는 다 자르고 그냥 현업에 가면 성장 못하나요? 이 지랄에 그러면은 걔네들이 무슨 소리세요? 현업에서 훨씬 성장을 많이 하는데요. 누가 현업 자체에서 성장을 못한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성장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에 가면 먹을 게 천지야.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존 정글에 가서 뭐 먹을 거 찾으려면 엄청나게 뭐 사냥 능력이 뛰어나.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생태계 최고 포식자야. 그러면은 어떤 적이 오든 어떤 그런 게 오든 다 잡아먹을 수 있죠. 그게 다 먹거리야. 그 마찬가지예요. 기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잘 알고 이런 사람들은 뭘 봐도 되게 흥미롭게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저 보면은 언급하는 기술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막 딥러닝 얘기도 했다가 뭐 웹 기술 얘기도 했다가 안드로이드 트렌드 얘기했다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라이브 스트리밍 할 때 뭐 준비하고 합니까? 뭐 강의 내용을 준비하고 하는 경우 없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질문하거나 어떤 얘기 대답하다 보면은 개발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죠. 저는 근데 늘 그래요. 왜냐면 오래 했으니까
뭐 어설프게 아는 것도 있지만 근데 보통 이제 금방금방 이제 바로바로 아는 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지. 27년 했는데. 그러니까 남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숙련도가 낮은 사람들보다 좀 빠르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들이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도 너무 잘 알고 이 업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똑같은 작업을 하는데도 훨씬 적은 시간이 들어요. 근데 이게 지금 잘하는 개발자는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걸 봐도 느끼는 게 되게 달라요. 다양한 측면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그 스우파 같은 게 되게 대박이 났었잖아요.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그러면 이제 춤을 모르고 보는 우리가 봤을 때는 와 멋있다 이렇게 보지만 근데 반대로 춤에 대해서 되게 잘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디테일이 다 보이거든요, 눈에.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에서도 여러분들이 상위 포식자, 그러니까 뭘 보든 모든 생태계를 다 쟤도 먹을 수 있고 저것도 먹을 수 있고 저거는 뭐가 좋고 인간이 그러잖아요. 사실 뭐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에서 표범이 뛰어다니면서 어떤 식물을 봤는데 이게 뭐 그 고지혈증에 좋고 뭐 당뇨에 좋고 이런 거 어떻게 알아? 인간은 최상위 포식자니까 아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성분 같은 것도 되게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한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환경을 분석하는 게 동물들이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으로 분석하듯이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2개월 만에 6개월 만에 개발자 만들어준다고 이제 하는 그런 교육기관, 이게 그냥 소비자도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을 선호하니까 그런 광고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기관이 정석으로 이제 이렇게 나온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했을 때는 제대로 된 개발자가 안 나오거든요. 장기적으로 사실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잡은 거예요. 10년 뒤에 연봉이 6,200? 그게 가능할까? 과연? 연봉 300씩 상승시키는 거 쉽지 않아요. 특히나 2개월, 6개월 이렇게 배우거나 단기 배워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부작용 굉장히 많아요. 저 분명히 얘기를 이거 하고 있는데 근데 모든 교육기관이 다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교육기관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이제 초강수를 두는 거라고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정부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피지원 프로그램도 저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이게 진짜 정말 지원을 제대로 해서 인재들을 만들고 싶으면 사실은 좀 장기적 지원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굉장히 그 1년 안에 예산을 이렇게 딱 책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모든 교육이 1년 안에 딱 몰빵이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교육적 특수성에 대한 이제 사회적 이해가 필요한데 없죠. 왜냐면은 그냥 기존에 되게 무책임한 학원들이 굉장히 많았다니까. 국비지원 쪽도 제가 그래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은 왜 그 정말 왜 다른 교육기관을 까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전문가로서 하는 얘기예요. 전문가로서 이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를 해야 이게 자정작용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제가 하는 말이 뭐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습니다만 그 있겠을까만은 뭔 소리야. 아무튼 근데 그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지금 이런 풍토들 때문에 그냥 준비 안 된 개발자들이 너무 많이 양산이 돼서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조금만 생각해서 4년제 친구들 4년 배워서도 힘들다고 하는데 그 2년 2개월 6개월치 그러니까 업계에서 무시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학원 출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팀너버 같은 경우는 2년 넘게 공부 제대로 해서 보내는데도 우리도 같이 욕먹잖아요. 같은 부류로. 그래서 난 같은 부류로 엮이는 거 싫다니까. 나 학원이라고, 법상은 학원이라서 그런데 그냥 교육기관이라고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뭐, 부트캠프라는 얘기도 싫어. 그러니까 부트캠프도 보면은 2개월 만에 뭐 3개월 만에 만들어주겠다 하는데 무슨 웃기고 있어. 그런 곳이랑 애초에 달라요, 저희는 내가 지향하는 건 늘 말하지만, 파리의 르꼬르동블루, 막 이런 데나, 아니면 동경제과학교, 아니면 진짜 뭐, 파슨스 디자인 스쿨, 뭐 이런 것처럼, 진짜 세계적인 그런, 정말 전문 학교 같은 느낌으로 저는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현업에서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이제 맞춰서 항상 매번은 트렌드에 맞춰서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증거가 연봉이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할 때 빠르게 진입하면 빠르게 성장할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절대 성장 빠르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오면은 눈치 보고 맨날 미어캣 모드로 이렇게 주변에 막 눈치 보고 선배님들이 뭐 하는지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사는 경우가 훨씬 많고
뭐 시켰을 때 지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존감 계속 떨어져요. 근데 10년대 6,200만 원 과연 만들 수 있을까? 저 연봉에서? 쉽지 않아요. 보통 팩이나 개인의 어떤 역량이 뛰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렇게 많은 커뮤니티에 시달리고 그렇게 뭐 돈 고연봉 보낸다는 이유만으로, 그쵸? 근데 그것도 웃긴 게, 그 고연봉 보낸다 뭐 어쩐다로 이제 뭐 그거 가지고 열폭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 커뮤니티 개발자들이 뭐 본인들이 그 정도 연봉을 못 받으니까 짜증이 났겠지? 그럴 수 있겠지만 보통 있잖아요. 소비자가 제일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이 더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연봉 받고 좋아서 그냥 이렇게 좋게 가는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안 했으면은 그쪽에서 이미 고소하고 뭐 진짜 폭로하고 난리가 났겠죠. 근데 저는 졸업생들한테 그렇게 막 이상한 회사 보낸 적도 없고, 그리고 연봉 다 고연봉 받게끔 다 만든 사람이라서 그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7년을 했는데 어떻게 속여 이걸? 지금도 이런 영상 보고 있으신 분들이 1, 2년 뒤에 당연히 이제 증언을 할 수가 있죠. 팀노바 꾸준히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그 학생들이 증언을 하겠죠. 진짜 저게 사실이 아니면. 근데 지금 7년째 했는데 아무도 증언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진짜 살인자 없는 살인 사건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피해자 없는 살인 사건이라고. 그런 걸 어쨌든 만드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저런 것 때문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능력에서 경력만 쌓이면 고집과 아집과 독선만 생기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그 고름 짜는 거지. 이제 후임들 오면은 막 꼰대짓 하고 막, 그래서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요. 보면은 내가 이상하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후임들한테도 야 절대 개발하지 마라 이러고, 막 글 쓸 때도 개발자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개발자 3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좀 고쳐야 되는 습관 중에 그게 뭐냐면 자기 직업을 비하하는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회사를 다니는 데 있어서 회사 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억지로 끌려가는, 진짜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 마냥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뭐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다닌다 이런 느낌처럼. 물론 뭐 누가 억지로 시키면 그러겠지만 그거 본인이 선택하고서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그 평생 한 2, 30년 동안 일하면 2, 30년 동안 도살장에 끌려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웃겨. 왜 그렇게 살아? 인생 한 번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거면 그거에 대해서 왜 선택했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시켜서 이런 거야? 성인 되고 엄마가 시킨 대로만 움직이는 것도 너무 웃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거에 대한 생각들이 되게 명확해야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버티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IT 업계 일들이 일 자체 난이도는 딱 여기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성형외과도 똑같잖아. 사람들이 다 아름다워지고 싶어요. 근데 숙련도가 높은 성형외과 의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의사가 있어. 그럼 성형외과 숙련도가 높은 사람들은 부작용 생기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그 각을 잡아서 그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 어디든. 그걸 딱 만들어내서 보내. 근데 반대로 이게 숙련도가 떨어진 사람은 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람들이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재수술 더 많이 하고 AS 많이 해줘야 되고 돈 더 피곤해지고, 그러면은 제대로 못하니까 소문도 안 나니까 돈도 많이 못 벌고, 돈이 많이 못 벌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러면 내가 좀 못하는 성형외과 의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똑같아요, 개발자도. 내가 연봉이 되게 처음에 시작하는데 낮았어. 근데 대부분의 이제 신입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가죠. 내가 단기간 배웠지만 내가 회사에 가서 선배들을 열심히 보필하면서 열심히 배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데, 요새 MZ 세대들이 뭐 선배들한테 얘 선배님 굽신굽신 이렇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잖아. 난 잘났어. 다들 이런 세대인데, 너와 나는 동등한 관계, 수평적인 관계, 뭐 이런 생각하고 막 가긴 할 텐데, 실제로 연봉 낮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줄까? 내가 이렇게 대했을 때 얘가 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할 만한 과연 짬일까? 그런 생각 전혀 안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너무 팩트로 때리나? 근데 그런 생각 안 하죠. 근데 진짜 잘하는 애들은 얘 나가면은 우리 회사가 좀 곤란해지니까 잘해줘. 그래서 내가 그 각을 만들려고 2년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 자존감이 달라요. 그리고 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의사는 누가 뭐래도 의사예요. 뭐 나는 다시 의사 되지 않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치과에서 전화 와가지고요. 전화도 잠깐 전화 받느라. 잠깐 이제 쓸데없는 얘기 조금 하면 이제 이를 뽑고 이제 임플란트를 하는데, 그래도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강남에 있는 치과들이 오히려
마케팅 잘하는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가 훨씬 싸요. 여기 박리담회로 하시더라고. 근데 심지어 임플란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치과다 보니까 더 싸. 그 동네에서 한 120만원, 100만원 이렇게 불렀는데 거기는 59만원 이러더라고. 이렇게 아예 그냥, 근데 가면은 사람은 겁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엄청 소문이 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소문이 났다기보다는 그런 광고를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제 공장식으로 빠바바바 빠르게 이렇게 시술을 하는 거지. 그 시술 경험도 많아지니까, 이제 수술이죠, 정확히 말하면. 경험이 많아지니까 더 돈을 많이 버는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근데 참 이게 치료나 막 이런 부분이 이게 되는데 교육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거예요. 제가 내가 왜 교육을 좋아하지만 교육이 이제 곤란한 게 그런 부분들이죠.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사치품이 있어요. 가방이야. 가방을 만들어서 팔면 그만이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치는 되게 그냥 만족스러워 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야. 그 샤넬 같은 가방을 누가 샀어. 근데 이게 800만원, 1000만원이든 이 사람이 마음에 들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교육은 인간 그 자체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인생이 장기적으로 투영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의 완전 뭐라 그래야 되지? 진짜 성형 같은 느낌? 이 사람이 인생이랑 이게 결부가 되는 거라서 굉장히 많이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지금 저렇게 시장이 형성이 된 거는 이제 저렇게 해서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단기 프로그램으로 정말 이게 팀노바 정도 이미지면 사실 뭐 여러분들 뭐 구설수가 많다 어쩐다 해도요, 저희가 국비지원하면 줄 설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정도 팀노바가 국비지원 그러면 줄 겁나 서죠 사람들이.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게 책임감 때문에 그래. 책임감 때문에 뭐 돈이 없어서 뭐 그렇다 하는데, 국비지원 하고도 남을 만한 학원 면적과 나름대로 그런 자본력은 되고요. 국비지원 학원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런 건 진작에 넘었고요, 사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커리큘럼적 방향과 지금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팀노바가 정말 많이 힘들어져서 크리티컬해지지 않는 이상은 아직은 고려해보지 않는다. 일단은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이제 좋은 개발자에 맞춰서 이제 디자인을 한다. 성형외과마다 각각의 아름다운 그런 디자인이 다르듯이 이제 학원마다 다르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런 사람들은 일단은 고연봉으로 가는 사람들이 중요한데 그게 대기업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대기업의 특정 집단에 국한되어서 교육을 하면은 단점이 그런 곳밖에 못 가는 인재가 돼버려요. 그쪽에서 잘 푸는 문제들을 다른 중소기업에서 똑같이 풀까라고 한다면, 중소기업은 사실 코딩 테스트 문제를 대기업처럼 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구직을 많이 해봐도 오히려 그 개인 자체에 대한 그 스토리에 더 집중하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대표님들도 그렇고 이 사람 자체를 되게 보고 뽑는 경향이 되게 있어서 개발해 놓은 거는 일단 인정을 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굉장히 괜찮은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팀노바에서 했던 많은 경험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팀노바에 되게 호감이시고 그게 계기가 돼서 팀노바에 이제 많이 이제 연락도 주시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게 없더라도 팀노바 출신들에 대한 선입견이 없어지신 거죠. 직접 경험해보시고. 그러니까 2년 정도를 교육을 하는 게 그 정도인데, 사실 이쪽이 그렇게 쉽게 결부될 만한 곳은 아니에요. 진짜 진짜 6개월, 그러니까 정말 뭐 사이닝 보너스 이렇게 받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가시겠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개발자는 아니에요. 넷플릭스에서 규칙 없음이라는 책에도 나오지만 정말 한 명의 슈퍼스타 개발자가 어설픈 23명 36명 개발자들보다 훨씬 나은 아웃풋을 보여줬다 라고 할 정도로, 이건희 회장도 살아생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상위 1% 그런 엘리트들이 회사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거는 실리콘밸리에서 또 인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팀노바도 좋은 결과 나오는 거는 결국에는 우두머리 일단 제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대표가 똑똑한 게 진짜 핵심이고,
아마 다른 학원들이었으면 아마 저희가 겪었던 많은 것들을 겪으면 커뮤니티에 막 사각을 올리고 막 난리 쳤을 거예요. 막 정말 납작 엎드려가지고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겠지 그 꼰대 아저씨들한테. 근데 저는 그런 생각 없고요. 어 그거 자체가 틀린 말이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태도적인 걸로 지적하는 사람들 보고 우린 꼰대라고 하는데, 그런 꼰대라는 사람들에게 굴복하고 하니까 예전에 꼰대 문화가 생긴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요새 MZ 세대들이 멋있는 게 뭐야? 그런 꼰대 문화가 있으면 저 안 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MZ 세대 반열에 끼는진 모르겠으나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래 왔어요.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또라이로 찍힌 적이 되게 많거든. 어. 내가 왜 지금 과장님 그 얘기를 들어야 돼요? 뭐 이런 거지. 그건 네 생각이잖아. 이러면 네, 제 생각 맞죠. 내 머리에 나왔으니까 뭐 이렇게 뭐 하는 게 되게 많았거든. 난 내가 그렇게 많이 해보고 하는 사람이, 해보고 내가 이런 얘기 당당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도 큰일 안 생겨요. 그 꼰대들 같은 경우 오히려 그런 거 굴복해서 더 이상해지는 경우 많거든. 어쨌든 이런 그런 국가 면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중이 떠중이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회사 가서 배우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배우려는 마인드는 나쁘지 않지만 프로가 된다는 건 배우려는 마인드보다는요, 배우려면 인턴을 하세요 차라리. 아니면 뭐 배울 만한 권한이 있을 상황이 돼야 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뽑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회사에서 가르치는 게 당연하지 무슨 회사 가서 배우지 말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참 제 말을 잘못해서 간 게, 그러니까 꼭 보면은 회사 가서 배우라고 하는 회사들 보면 연봉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내 후임 왔다 군대에서 선임으로서 널 가르쳐 줄게 이런 마인드 있는 회사 보면은 저렴하게 뽑아가지고 이제 뭐 허드렛일 시키고 개발 적당히 시키고 막 뭐 조인트 까면서 막 그런 식으로 가르치려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 근데 실제로 이제 고연봉으로 가는 회사들은 그런 거 별로 없고요. 그냥 자기네들 핏이 맞으면 경력이 있든 없든 그냥 뽑고, 지금 팀노바 졸업생들이 가는 회사들 보면은 대부분 경력이 좀 있는 포지션으로 많이 가요. 그러니까 최소 2년 이상 그에 준하는 경험 이런 곳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5년에서 6년 차를 뽑는 회사인데도 거기 그냥 들어간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 회사에서 제시한 연봉 자체도 높을 수밖에 없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5년에서 6년 이상의 경력자를 원해서 그런 개발자들을 많이 봤는데, 그런 사람들 제치고 팀노바 그 친구들을 뽑았다는 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어. 팀노바 친구들이 마술을 부렸나? 뭔가 마법을 써? 현혹을 해,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현업에 있는 그런 사업가들이 얼마나 훨씬 더 하이엔드에 있는 사람들이겠어요. 더 이제 사업의 본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인 거죠. 이게 사람을 껍데기로 볼 게 아니고 경력으로 볼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본질에 집중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게 얘기하고요.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대표님이랑 별도로 밥을 먹으면서 굉장히 이제 그 편한 식으로 편하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게 면접의 연장선 같은 느낌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대표님 막 세네 번씩 보는 경우도 있고, 정말 심한 경우는 세네 번까지 보는 경우도 봤고요. 그렇게 해서 되게 나름대로 굉장히 심층 면접 같은 게 진행이 돼요. 왜냐면 그 대표님들은 그게 본인들의 사업의 모든 수완이 걸린 거거든. 오히려 여러분들 규모가 큰 회사들은요, 적당히 뽑아서 몇 명 일 못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스타트업 같이 개발자들 뭐 많아봤자 막 3명 4명 이렇게 되는 회사들은요, 그 한 명 한 명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님들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경력자들을 제치고 팀노바 애들이 뽑혔다, 이거 자체는 애초에 시작 지점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고, 애초에 그냥 일반적으로 IT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얘네들은 그냥 레벨이 다르구나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같은 그런 이제 춤 잘 추는 그런 사람들 이제 그런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춤을 잘 모르지만 우리라고 안 할게요. 저는 춤 잘 모르지만 제가 봐도 너무 멋있거든요. 일반인이 봐도 멋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영역이 딱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사람을 현혹하고 그냥 잔기술 같은 걸로 이렇게 하는 줄 아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그건 이제 본인이 그렇게 살아와서 그렇게 보이는 거죠. 2년 동안 교육을 제대로 받고, 사실은 진짜 저는 자신 있는 게, 정말 이게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해야 되는 것들이 더 있는데 그 기간상 이제 다 못 알려주긴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했을 때 이제 가는 지금 정도의 연봉은 사실 굉장히
오히려 더 적게 받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트레이닝한 친구들의 수준에 비해서. 지금은 뭐 카카오랑 뭐 그쪽에 연봉 5천 정도 수준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카카오랑 네이버 초봉이죠. 그 정도로 많이 가고 있는데, 좀 더 기다려 보세요. 좀 더 노력하고 해서 더 좋은 연봉 받는 친구들 더 만들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입장벽이라는 게 때로는 무슨 학자에 대한 권위 막 이런 거 같아가지고 좀 거부감이 좀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의사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상향평준화가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런 거 봤을 때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런 진입장벽이 없으니까 매력적인 시장이긴 해. 누구나 진짜 노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암기력 막 좋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시장이고, 그런 게 매력적이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클 수밖에 없어요. 천상계에 있는 사람과 이 바닥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고, 의사들 같은 경우는 뭐 천상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바닥에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부를 다 잘하니까 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라면, 작은 그 바운더리 막 요 정도 사이에서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개발자는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 저 밑에야 이 영상상 이게 영상이 여기밖에 안 되니까 내가 하는 거지, 그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이해를 해야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래서 결론은 어설프게 배워서 현업 가면 굉장히 고생합니다. 그리고 미어캣 모드로 주변 계속 쳐다봐요. 자존감 졸라 떨어지고, 그리고 다른 전문직에 비해서 진입장벽이 매우 낮기 때문에 어설픈 개발자들도 많은 것들이 사실이고, 그들 또한 함께 이 분야에 존재하기에 개발자에 대한 부정적 얘기도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천상계가 뭐 그렇게 막 특별하게 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연봉도 다르고 이제 대표님들이 대해주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어떤 회사 가도 기본적으로 이제 잘하는 사람들은 티나. 티나. 약간 재수없어. 대부분 재수없어요. 근데 왜 재수가 없겠어? 뭐 사람들이 그런다? 이제 어떤 하나의 전문가가 자신감 있게 너 잘할 수 있어요, 저 정도면 내가 최고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 그러면은 겸손을 강요하는 그 꼰대 그 선비들은 꼭 이렇게 되게 못되게 굴어. 그런 거 같고, 그거 태도가 문제다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꼰대지. 태도 갖고 막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이렇게 막 고름 잘라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꼰대지. 뭐 표정 하나, 뭐 말 하나 이런 거, 그거는 복종을 원하는 거야, 복종을. 응? 그게 무슨 회사 생활이야. 근데 진짜 그런 사람 많아요. 아직도 있어. 아직도 그 연봉 적게 주는 회사일수록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이건 과학이야. 그래서 그 연봉 적은 데서 놀면 안 돼. 그런 데서 요즘 그래도 개발자 구하기 힘드니까 많이 좋아져서 이 정도지. 아우, 또 라떼를 또 찾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 라떼만 해도 뭐 보통 아니었지.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나 20살 때는. 17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절대 생각하지 않죠. 뭐 물론 이제 아쉽지 않으니까 그런 거겠죠. 뭐 그런 사람들 밑에서 전에 일할 일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내 직원으로 뽑을 생각도 없으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참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시간도 한정적이고, 그러니까 빨리 개발자 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의 심정도 이해는 하지만, 그런 거예요. 선택은 본인이 한 거죠. 전공자 4년자들도 힘들어하는 걸 왜 그 일반 2개월 4개월 만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전공자들도 뭐 공부 안 한 친구들 기준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전공자들 살아남는 사람은 상위 10%일까? 내가 봤을 때 상위 10% 될까 모르겠다.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건 이런 배경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 명심하고, 이제 독학을 하시든 만약에 학원을 다니시든 다 좋습니다. 근데 그대로 그냥 바로 취업을 막 도전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해오신 거에서 분명히 애매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거를 좀 알고 있는 건가? 2개월, 6개월은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 2년 가르친 친구들도 그 디테일한 거 다 몰라요. 알기가 힘들어. 이게 시간적 한계가 있다니까. 되게 넓다니까, IT 업계는. 정말 넓어요. 정말 넓어. 내가 20 몇 년을 해도 모르는 게 투성이야. 그 정도로 되게 무한의 영역의 느낌이거든. 지식이 조금만 지나면 새로운 거 나오고, 새로운 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요. 이런 분야에서 지금 2개월, 6개월이면은 진짜 말도 안 돼. 근데 1년을 공부해도 사실 굉장히
아쉬워요, 아쉬워요. 사실 많이 아쉬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최소한 내가 만들고 포트폴리오 만든 거에 있어서는 내가 설명할 때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들의 질문이 나와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준비 너무 안 된 친구들은 그냥 팀플로 적당히 이렇게 우겨 넣어서 회사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 그런 친구들을 뽑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싸서 뽑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뽑는데, 근데 생각해봐요. 제가 그랬죠.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3천만 원짜리 개발자를 10명 뽑으면 3억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연봉 5천짜리 똘똘한 친구들을 6명 뽑을 수 있거든요. 둘이 퍼포먼스 차이? 밑에가 앞살이에요, 앞살. 그리고 1억짜리 3명 뽑잖아요? 밑에가 앞살이에요, 일반적으로. 달라요. 자존감도 다르고, 남의 눈치 보면서 이렇게 보는 거. 그래서 신입 뽑을 필요가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조금 2, 3천 좀 더 주고 경력자들 뽑으면 나으니까 사이닝 보너스 때려 넣는 거야, 지금. 이 대기업들은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안 되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통계 같은 걸 잘 활용하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이미 아는 거야. 그러니까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그냥 잘한 애들을 그냥 뽑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미 학습 효과가 있는 거야. 이걸 알고 접근해야 되는데, 이제 하도 이제 교육기관이 많이 생기고 이제 개발자 막 블라블라블라 하니까 이제 다들 이제 막 되게 흥분해가지고 그래 개발자다 이러면서 막 오는데, 이거 교육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하드웨어가 안 바뀌었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하드웨어가 안 바뀌었는데 뭐 교육 혁신을 한다고 해서 뭐 바뀐다고 하는데, 난 교육하는 입장에서 제가 그 물리적인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헬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헬스도 그렇잖아요. 이게 물리적으로 내가 근육이 늘어나는 시간이 있는데 갑자기 미친 듯이 늘어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런 부작용이 꼭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팀노바를 제가 하면서 항상 느낀 게, 나는 모든 졸업생들이 다 엄청나게 높은 연봉으로 간 게 핵심이거든요, 저는. 근데 어떻게 있다가 어쩌다가 뭐 몇 명 특정 한두 명 이런 친구들이 그냥 잘 된 걸 가지고 부풀리고, 뭐 만약에 정말 그런 거에 뭐 안 낚였으면 좋겠어. 그게 가능하면은 여러분도 가능해야 되는데 실제로 졸업하고 나서 그게 가능했나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들도 되게 많고, 그런데 뭘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만족하고 사시면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잘못된 건 아닌데, 이제 저는 이제 일반적인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개발자는 왜 저렇게 다른가로 봤을 때 결국엔 연봉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거든. 근데 그런 차이가 왜 발생하고, 왜 자꾸 IT 업계를 저주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이게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그 회사 생활 자체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있더라고.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회사 생활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기는 있더라고. 음. 그래서 그런 걸까? 반대로 이제 무능한 사람일수록 회사 생활의 만족도가 높다며. 그러니까 일을 더 적게 해서 만족도가 높은 걸까? 아무튼 그런 통계도 본 적은 있어요. 아무튼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되게 쉽게 풀리는 경우가 크게 흔하지 않는다. 결국엔 지금 그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그 상류층이라는 거는 뭐 실제로 뭐돈 많은 사람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개발자 쪽에서 이제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몇 년 만에 어떤 개발자가 됐네 이런 거가, 그 사람이 그 몇 년 동안 얼마의 시간을 투자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는 전공 4년 동안 했는데 저 1년 만에 또는 6개월 만에 이렇게 한 개발자가 나보다 연봉이 높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억울해할 게 아니야. 4년 동안 넌 뭐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해야죠. 나름대로 힘들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6개월 동안 걔가 24시간 빡세게 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러니까 시간이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는 한데, 제가 지금 본 최적의 현재 시간은 한 2년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제대로 배우면은 부작용도 없고, 그리고 이제 뭘 하든지 그 일도 당황하지 않고 하죠. 그래서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IT 쪽에서 이슈라고 하는 거 있죠? 뭐 되게 트렌디하다고 하는 거 사실 팀노바에서 안 다루는 거 거의 없어요.
스트림노바 응용 2단계 지금 뭐 실제 그 대회에서 지금 결과, 그러니까 이제 본선 이제 나가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응용 2단계 이제 자기들 작품이면서 그게 이제 우연히 잘 맞아 떨어져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 대회에 나갔는데, 뭐 메타버스 NFT 뭐 이런 것들 다 하고 있고요. 트렌디한 거는 웬만하면 그냥 적응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 미래를 더 이끌어갈 개발자들의 특성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부합하는 시장에서도 이제 카카오랑 네이버 연봉으로 중소기업에서도 다 맞춰주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경력 많은 사람들도 제친 거죠. 그 사람들은 떨어졌으니까 그 친구들을 이해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장이라는 게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독학을 하시는 뭘 하시는 준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꼭 짠 거 있어서는 설명이 가능할 정도로 어느 정도 디테일한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보려고 노력도 하고, 좀 이렇게 많은 걸 많은 거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것보다도 일단은 내가 짜더라도 좀 야무지게 하면은 그 다음 새로운 기술 볼 때도 도움 많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하셔서 시간을 좀 갖고 한두 달 정도는 학원을 졸업하시더라도 단기 학원을 졸업하시면 최소한 내가 짠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물어봐요. 저 같은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아키텍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짰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럼 이 기술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많아요. 그것만 잘해도 사실은 신입들은 굉장히 좋은 점수 받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학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깊게 설명 안 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지. 어려워요, 어려워. 강사들도 어려워. 모르겠다. 뭐 이제 물론 이제 수준 있는 강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진짜 수준 있는 개발자들이 교육 쪽에 그렇게 참여하려고 잘 안 해요. 왜냐면은 개발 쪽에도 기회가 많거든. 사업을 잘해서 CTO 잘 되거나 자기가 사업하거나 하면 돈 많이 버니까. 아무튼 좀 교육 시장에 생각보다 그렇게 상향 평준화가 좀 안 되어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보셔야 돼요. 저도 제가 직접 강의를 기초는 잘 안 했었는데 이제 거의 비대면은 제가 거의 100% 하게 된 이유가 그런 것들이죠. 이 퀄리티적인 것들, 그리고 학생들이 질문 같은 거를 상대하는 거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경험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 실무 경험도 되게 오래 있다 보니까 별의별 질문이 오죠. 진짜 저 막 수업, 비대면 수업 이제 막 하면은 진짜 별의별 질문이 다 나와. 근데 그것도 다 이제 답변을 해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저 실시간 스트리밍 기술적인 얘기를 하면서 실시간 스트리밍이 가능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힘들어요, 그거. 난 웬만하면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거든. 그게 나름대로 제가 나름 가진 프라이드입니다. 나는 실시간 스트리밍 할 때도 준비 안 하고 하는데 뭐. 아무튼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우리 좀 열심히 해서 또 오늘도 동기부여하는 영상 이제 찍고요. 저도 이제 열심히 하고 같이 해서 미래가 이제 디지털 노마드, 그 중에서도 가장 고연봉 받고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럭셔리한 디지털 노마드가 돼야지. 꼬질꼬질 해가지고 게스트하우스에서 그냥 인터넷 안 터진다고 막 그 게스트하우스 직원이랑 싸우고 막 이러면서 하지 마. 나 그런 게스트하우스 다니면서 하는 디지털 노마드가 되기보다는 회사에서 지원해줘서 이제 뭐 이제 좋은 호텔에서 이렇게 딱 있는 그런 특별한 개발자가 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실제로 그걸 이룬 사람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회사 핵심 개발자 돼서 너무 많이 봤거든. 여러분들도 참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애들 보면 10대 때부터 개빡세게 해서 20대 한 초중반에 이미 그걸 이룬 사람들이 많아.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여러분들 좀 그러니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답답한 거야.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를 아, 너무 많이 봤거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연봉도 뭐 적은 것도 아니고 해외 여행하면서 자기 막 노트북 갖고 다니면서 일하고 이런 사람 되게 많아 의외로. 그런 걸 목표로 해야 돼. 원하든 원치 않든. 그리고 그게 나쁘지가 않아요. 뭐 되게 멋있잖아요. 1인 가구가 또 또 이제 뭐 더 늘고 이럴 텐데 이왕이면은 능력 좋은 게 좋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니까요. 아무튼 요렇다. 이래서 개발자들 수준이 이렇게 업다운이 많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